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4월 10일 투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시간에는 서울 양천구 갑 투표 분석을 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 현재 국회의원이죠.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당선되었으니까 3선 의원이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구자룡 후보인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염동욱 무소속에 출마를 했는데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황희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방송에서도 나타났고 발표했죠.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관내 사전 투표가요. 투표율이 100%가 되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신정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정동. 신정 1동에 투표인수가 3,298명인데 선거인수가요. 투표수도 3,298%, 100% 나왔습니다. 신정 2동은 관내 사전투표가 6,129가 선거인수인데 투표자 수가 6,128표가 나왔습니다. 신정 6동은 선거인수가 5,941명인데 투표자 수는 5,941명이 다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 7동은 웃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선거인수는 3,398명인데 투표수는 3,399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100%를 초과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숫자를 높이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100%가 넘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신정 7동의 1투표소를 보시겠습니다. 신정 7동에 원래 선거인수는 2,010명인데 투표인수는 1,205명이 투표해서 59.9%를 선거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신정 7동의 이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수가 2,365명인데 1,625명이 투표를 해서 68.7%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정 7동의 3투표소에서는 선거인수가 2,665명인데 1,604명이 투표를 해서 60.1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정 7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3,398명인데 선거인수가 투표한 사람은 3,899명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많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겠습니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구자룡 후보는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이었어요. 본인 당선됐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황희 후보보다. 그럼 뭐 하겠어요? 공직선거법 222조 찾아보세요. 선거 소송할 수 있다. 수서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다가 4월 10일부터 30일 이내니까 아직 기간 남았습니다. 5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송을 할 수 있다.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에 의해서 소송 등의 처리는 대법원, 수서법원인 대법원에서 180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분명히 부정선거임을 대법원에서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송파구 병이 있죠. 병. 그 남인순 후보와 김근식 후보 그거 설명할 때 어떻게 그 표수를 조작했는가 이거 설명했는데 어떤 답글에 말이죠. 그 댓글에 어떻게 해서 4분의 1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소 선상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 이번에 선거소송을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예. 원래는 당선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아마 계속 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아마 수십 명 될 겁니다. 한 5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분들이 단체로 선거소송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소 선상투표 황희 후보가 76 구자령 후보 7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건 손 안 댔습니다. 원래 표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황희 후보가요, 9,242표를 얻었대요. 완전히 이건 가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자령 후보는 6,087표를 얻었대요. 그리고 염동욱 후보는 339표입니다. 자,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 선거인수가요. 선거인수가 15,845명입니다. 여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 관내 사전투표에 황희 후보 이 9,242표는 가짜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짜 투표를 한 사람이 3사람일 때 한 사람 가짜 투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4명당 1명이 가짜 투표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4장, 그러니까 4장 속에는 한 장이 가짜 투표니까 4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3,961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짜 만든 숫자입니다. 이게 가짜 투표지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3,961표가 가짜 투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황희 후보가 진짜로 받은 것은 몇 표냐? 5,281표입니다. 이게 진짜 투표예요. 5,281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겼죠? 6,087표를 얻었고 이 황희가 5,281표를 얻었으니까 벌써 800표를 이겼다는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실질 투표를 다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구자룡 후보가 800표 이상을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내 부재자 투표입니다. 관내 부재자 투표입니다. 관외 부재자 투표 535명. 그러니까 이 관외 부재자 투표는 뭐 양천구 갑에 사는데 외국에 뭐 미국도 있을 것이고 영국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 캐나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뭐 인도네시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535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27표를 얻었고 얘는 10표를 얻었대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 투표라는 겁니다. 가짜 숫자. 가짜 숫자 535표는. 자, 그러면 관내 부재자 투표가 몇 명이냐? 1072명입니다. 진짜로 부재자 투표가 1070, 이게 선거인수입니다. 여러분, 관외 부재자 투표 1072명은 선거인수의 4분의 1이라는 숫자. 여기 지금 4분의 4명당 1명이 가짜 투표인데 4분의 1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역추정하면 나옵니다. 역추정. 규칙을 사용하면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몇 명이냐? 268명입니다. 그러면 이 535명이 아니라 여기서 268명을 빼야 됩니다. 268명을 빼야 돼요. 가짜 투표한 거. 빼게 되면은 535명에서 268명을 빼면은 진짜 투표한 거는 267명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황희 후보가 여기서 이겼네. 몇 표? 40표 이겼습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자, 그러면 이제 목동 제1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목동 제1동입니다. 목동 제1동에서는 관내 사전입니다. 관내 사전. 관내 사전에서 황희 후보가 2792 그리고 구자룡 후보가 2276 염동욱 후보가 108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진짜 표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 후보 2792는 가짜 표가 되겠습니다. 가짜 표. 그러면 이 목동 제1동의 선거인수는 몇 명이냐? 5207명입니다. 5200.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거인수가 5207명에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냐? 4분의 1이니까 1301명입니다. 여러분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수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1301명이 여기서 빼야 돼요. 2792명에 1301명이 가짜 투표수입니다. 유령 투표수가 되겠죠. 1301명을 빼니까 진짜로 한 사람은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얼마냐? 149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동 제1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1491표를 황희 후보가 얻었는데 2792표를 얻었다고 속였다 이 말이야. 도둑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목동 제1동에서는 구자룡 후보가 2276에서 1491표를 빼게 되면 얼마 이겼느냐? 781표 이겼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781표 승. 목동 제 관내
관내 사전투표에서 785표 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4097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당일 투표. 관내 사전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742표. 벌써 몇 표 이겼습니까? 1645표 승입니다. 여러분, 목동 1동에서만 무려 2430표 이겼습니다. 누가? 구자룡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압승했어요. 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인수 가지고 제가 4분의 1 가짜 투표수를 계속 계산하다가 보니까 투표수가 어떻게 되느냐? 선거인수는 5207명인데 투표수가 몇 명이냐? 5205명이래. 5205명. 그러면 투표율이 99.96%가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선거인수는 5207명인데 투표자 수는 5205명을 만든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목동 2동은요. 목동 2동은요. 선거인수가 6822명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그런데 투표수도 6820 20명이네. 20명. 2명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목동 3동입니다. 목동 3동에서는 선거인수가 5073명. 그런데 투표수도 5073명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걸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목동 2동에서는요, 황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사전에서는 36표, 관내에서는, 당일에서는 40표, 76표 이겼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요. 목동 3동에서는요, 관내 사전투표를 원리 원칙대로 계산하면 413표를 이겼고요. 당일 투표에서는 146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해서 구자룡 후보가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이라이트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거의 같더라. 100% 투표를 했다고 조작이 나왔습니다. 그건 왜 걸렸느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게 투표수를 높이기 위해서 뻥튀기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100%를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구자룡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선거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1대에서는 선거소송이 한두 명이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많은 다수가 선거소송을 한다면 100%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참 이거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묵과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기자님들, 논설위원님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기자들에게 이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양천구 갑, 목동 1동부터 4동, 5동이죠. 5동, 신정 1동부터 7동에 사는 국민들 다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있는 우편으로 하신 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 다 도둑을 당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너무했네요. 예. 그리고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같습니까? 100% 선거했습니까? 자, 해도 너무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복잡하게 계산을 했습니까? 보시죠.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했습니까? 보시죠. 자, 보시죠. 시간을 가지고 더 조사하면 구자룡 후보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몇 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고요. 자, 무조건 이거는 뭐 1000%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번에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 판결을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21대 판결은 180일 이내 6개월 이내 선거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2년 6개월 3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심사숙고하게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대법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